5회 때 이번이 5개인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오류가 있는 것도 오탈자도 한 2개 있던데,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아직 한국감정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냥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고, 또 하나는 그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이 시행된 이후에는 문제에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간 즉 완전 속되잖아요. 인정 안 30년밖에 안 되고 한 번 연장 최장 60년밖에 안 되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어쨌든 그런 지문이 있더라고요. 분묘기지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 설치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만 기간이 적용된다. 이게 오로 돼 있다고요. 그냥 오로 하세요. 근데 인정 안 된다고.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기간이 적용되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기간이 없잖아요. 영구무한히 존속되는 거죠. 네? 아닌데 그래 오라 하라고. 그 고득점 하려면 거기에. 근데 뭐 이의신청 받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채점 그냥 맞다고 해야 된다고. 그걸 맞다고 돼 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틀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는데 거기는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적용된다. 오로 돼 있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법도 어렵게 내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까지 가장 어렵게 냈을 때가 개수형 문제, 소위 몇 개인가, 이게 몇 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이제 가장 힘든 게 단원별 문제는 사이트. 지금 조사 나와 시험도 모두 중요한 부분만 나오진 않아요. 그 상중하 난이도를 선정하는데 100점은 못 받게 꼭 사이드에 있는 문제 한두 문제 낸다고요? 그런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죠. 이제 장판지 모의고사, 이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차마다 계속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해마다 나오는 게 용어정의,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뭐 예를 들면 결격사유, 금지행위, 뭐 이런 거 해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간혹 한번 10번 중에서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다른 출판사 지금 전국 모의고사를 9월달 걸 출제했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9월달에 충격을 받아봐야 되거든. 이제 9월달 한 달 남았는데 포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 충격 받아보고 막판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고득점 하라는 취지예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9월달 모의고사 봐도 점수는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만약 9월달 점수 다 잘 80점 넘게 나와보세요. 아이고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교만하다 또 떨어지거든요. 그 전략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 이제 가면 갈수록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해요. 다른 거 고득점 할 과목이 별로 없어요. 2차 과목 중에서 만만한 과목이 다 없다고요. 자, 104페이지 협회, 교육, 보칙 각각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파트가 협회입니다.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협회 두 군데가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협회 몰라도 중개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 입법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무조건 협회 강제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쟁점 법안은 아니거든요. 얘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법 발의 몇 건 했는지 이런 게 나중에 실적이 남아야 되니까 무조건 발의는 많이 해놨어요 지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2번 문제. 협회에 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둘 필요는 없다. 예, 옛날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두어도 됩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언론 같은 데서 뭐 수도권이 쓰는데요. 지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지방이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수도권 반대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수도권, 요즘은 비수도권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도권이라는 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지방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버드 대학이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방대학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자, 어쨌든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 둘 필요 없고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보겠습니다.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지도 감독관청. 12번 암기 프린트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암기해야 될 거 2장입니다. 2장. 프린트 2장만 하면은 80점 받을 수 있다고요. 지도감독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러분들은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지도감독이 바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걸 지도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는 지부, 시도에 두는 걸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하는데 모두 누가 지도감독한다?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한다고. 지부, 지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X라고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3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그 실시 결과를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 지났으면 자, 그래서 다시 105페이지 2번은 그래서 맞고요. 3번 협회는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왔던 지문이고요. 한 번도. 4번, 그래서 지금 23회 수정이라고 했네요. 이게 3번을 수정했네요. 3번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지부를 어디에 두는 게 지부다? 시도에 두는 걸 지부,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세요. 그 4번에 설치한 때에는인데 시험에 14회 시험에 설치할 때에는 X로 출제됐습니다. 할하고 한, 리을의 답이 달랐다고요? 설치할 때가 아니라 설치할
때, 즉 신고는 사후 신고인지 사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보고 합격했지만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공법 시험 치니까 17.5점 나오더라고. 점수가 한 달 전에. 그 17.5점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10회분 다 풀어보고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그걸 해설도 안 보고 일일이 법조문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20년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휴대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법전을 팔았어요. 공인중개사 법전을. 그 책 가지고 일일이 찾아봤어요. 무식하게 했고, 지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고요. 컴퓨터면 오른쪽 위에 화면 검색이 있고요. 휴대폰으로 검색할 때도 거기 돋보기처럼 돼 있어요. 왼쪽 맨 밑에. 거기에다가 키워드 검색을 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협회, 이렇게 협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색깔이 뜬다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은 게 왼쪽 맨 밑에 휴대폰에 보면 돋보기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찾기 쉽다고요. 그렇게 해서 40문제 풀어보니까 처음에 푸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일일이 다 찾으니까. 그 10회분 푸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 10회분 풀어보고 100점 받았어. 공법 그 회 1999년도에 제가 자격증 딸 때. 공법이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법이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 배운 거 나오면 쉬운데 책에 나머지 20% 신선한 거 안 나왔던 걸 내버리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10회분만 풀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판지 모의고사 나와 있는 거 지금 몇 회분인지 모르겠네요. 10회분이에요? 그것만 풀어도 10회분이네. 근데 또 지금 9월, 10월에 6회분 또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미리 9시 반에 출근해 나와가지고 풀어보고 1시간 후에 또 해설 강의하고 이러면 그 16회분 그 정도 풀어보면 무조건 과목 다. 단원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 범위에서 40문제씩 풀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요. 올림픽 경기 할 때 금메달 딸 때가 중요한데 미리 힘 다 빼버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중요한데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윤성 씨 조금 위험한데, 너무 열심히 때까지 해서 열심히 안 했어요. 좀 천천히 길게 함께 가야 돼. 함께 끝까지.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쓰러져서 지친다고요. 막판이 다 중요해요. 수영도 그렇고 보니까 유도도 그렇고 막판에 다 뒷심을 발휘 못하더라고. 막판에 하려면 서서히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무리하면 안 되고 10월 달에 해야 돼. 지금 더운데 무리하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 서서히 조금씩. 지금은 공부하는 게 최고 좋더라고. 내 밖에 돌아다녀봐야 더워서 죽겠고 그냥 에어컨 있는 데서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협청에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플러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인가라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인가받으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민법 통설에 보면 민법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자연인이 되는 순간은 민법의 통설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된다는 게 민법의 통설입니다. 형법에서 사람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진통설입니다. 형법하고 민법하고 사람이 되는 시기가 달라요. 민법은 완전히 노출돼야 되고요.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형법은 진통설입니다.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벌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꺼내다가 집게로 머리를 잘못 찍어가지고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 죽이면 완전히 다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형법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완전히 노출돼야 사람이고 노타가 사산하면은 상속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연인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법인은 반드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비로소 법인,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법인이 되려면 민법에서 등기 안 된 법인을 뭐라고 합니까?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하죠. 총류. 그래서 등기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인가받으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인이니까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사람. 5번이 답입니다. 설립 등기해야 된다. 비로소 사람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첫 번째,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 총회할 때 참석해야 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서울에서만 몽땅 참석하면 안 되고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이 600명 안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 도입니다. 시도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도 포함되죠. 광역시 및 도니까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5개입니다. 세종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시군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20명 곱하기 15개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이천에서 다 참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발기인 300명,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가받아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답 2번, 5번에.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7번. 108페이지 7번. 협회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운영위원회 1번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제가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만 공제운영위원회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LH공사 이런 데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비교한 프린트 좀 참고를 하시고요. 7번에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왜 이걸 두느냐 하면은 협회에서는 지금 공제료를 1년에 1인당 19만 8천 원을 11만 명의 개업공개사한테 받아가지고 약 돈이 2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손해배상 나가는 게 몇 년 전에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한 100억,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추정 근데 한 100억 정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액이 200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완전 적자라고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왜냐하면 책임준비금은 10%만 적립하면 된다고요. 20억 적립해놨는데 100억 나갔으니까 자기는 80억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억 받아가지고 100억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지회에서 모집을 하는데 지회 직원들 월급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최저임금 해도 요즘 한 200만 원 넘잖아요. 200만 원 넘게 월급 줘야 되고 그 지회에 그러다 보면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공제료 올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맨날 적자라고 징징거리냐. 그걸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최근에 만들었다고. 옛날에 없다가 그 위원회 둔다. 두고요. 2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다.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게 호선이. 지금 국회의장,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호선입니다.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행한다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비교. 자, 그 다음에 3번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 4번 지문은 당연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은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모두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답 1번입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협회에 공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9번은 시험에 출제는 됐는데요.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는 딱 왔어요. 그 틀리라고. 그러니까 자, 8번에 틀린 것 1번.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은 되는 요건이 비교한 거 보면. 그 다음에 2번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지급은 100분의 100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요. 책임 준비금이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제가 200억 받아가지고 20억 책임 준비금 적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2천억인데 그중에서 9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거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현금 부동산 살라고 하면 못 사게 한대요. 900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자, 답은 2번입니다. 책임준비금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거기 동그라미 4번 뒤에 여백이 있네요. 거기다가 지급 여력 동그라미 4번 뒤에다가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4번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위원회에 비교하는 거 프린트 5개 내드리는데 숫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9명 이내입니다. 이 19명에서 협회 회장이나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죠. 3분의 1, 56번에 거기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56번 프린트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19명 이내인데 그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고요? 왜?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위원 숫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등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할 돈도 900억은 보유하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행정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위반 행위하면 매수 신청 대리 과태료 매수 신청 대리 위반은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도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 취소 사유가 있기는 하죠. 어쨌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험에 과태료 누가 부과하는지 부과권자에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공법하고 똑같아요. 공법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인지 뭐 시도지사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이런 거 행정관청 많이 묻잖아요. 2차 과목 특징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짧은 시간에도 고득점 가능해요. 암기하면. 자꾸 문제 풀어보고 계속 나오는 거 자동으로 암기된다고 한 10회분 이상 풀어보면. 자,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제도인데요. 교육제도 내용 얼마 안 되는데 한 문제 나오니까 협회보다는 훨씬 중요해요.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5개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가운데 있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 교육제도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110페이지 12번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중복될 뿐이에요.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예,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교육 실시권자 누군지 암기 프린트 53번 표 맨 위에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라는 말 없고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되죠. 2년마다. 시험 2년마다인데요. 이 2년 기산점을 보니까 지금 현업에서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만약 실무 교육을 받으면 2021년 12월 달에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발표, 합격자 발표?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12월 1일인가 2일 정도 돼요. 합격자 발표가.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요? 12월 달에 한 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 달에 교육을 받으면 2023년 12월 말까지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달만 참았다가 2022년 01월 달에 실무 교육을 받으면 2024년 12월 말까지 연수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차이 나잖아. 한 달 차이에. 이게 지금 실무상 딱 교육받은 날부터 2년 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 년도 12월 말까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2년마다 받는다 이렇게만 나오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초일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강사들도 알기 힘드는 거 인터넷에 보면 질문 많이 해요. 제가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7년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미치는 거예요. 7년, 7 years. 예, 7년 금세 가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스터디 해가지고 자기가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한테 배운 사람은 다 합격하고 정작 가르친 사람은 맨날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너무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하고 자꾸 100점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사이드에 있고 어려운 것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60% 이상 출제돼요. 쉬운 것만 해도 60점은 받는다고요. 충분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자신 없는 과목일수록 쉬운 것만 하면 돼. 내가 자신 없는 과목. 공인중개사법은 한 80점 이상 어려운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학개론 같은 거 예를 들면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지금 학개론 계산 전혀 안 되는데 지금 계산하는 거 수학적 기초 해가지고 계산 안 된다고요. 그냥 찍어야 돼. 그런 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고요. 이제 와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고할 필요 없고요.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직무교육도 공고 안 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공고하거나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53번 프린트 53번 표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냥 통지해야 된다고요. 2번이 답입니다.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번이 답이고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죠? 2년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나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연수교육은. 그 다음에 4번 직무교육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지금 기출문제를 보는 거는 그럼 뭐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교육시간이 규정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표 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한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실무교육 안 받아도 처벌 안 하면 교육받을 필요 없겠네요? 묻더라고요. 인터넷에. 예, 처벌은 안 하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하거나 개업을 못하죠.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 소속공개사. 그래서 실무교육, 이런 사전교육은 언제 교육한다고 통지도 안 해줍니다. 자격증 땄다고 전부 다 교육받아라고 통지 안 해준다고요.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장롱면으로 따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따라서 교육받아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교육받아야 돼요. 그 교육을 지금 하는 곳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 이런 뭐 평택대, 인하대, 이런 각 모건대라든지 이런 각종 대학, 강주대학교, 이런 각 대학교에, 대구대학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해가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돼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인터넷에 치면 나오고요. 올해는 학교 갈 필요 없고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돈만 내고 교육받고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교육 안 했습니다. 올해도 못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당장 끝나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12번에는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가로 안에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습을 포함한다고 해서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수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수습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냐면 강의 내용이 계약서 작성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실습에 확인설명서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 이게 실습이에요. 그게 수습입니다. 직접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빈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다가. 따로 중개사무소에 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실무교육 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통지하는 규정 없다고 했죠. 사전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그러나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하고 자기가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받아놓는 게 뭐 나쁘진 않는데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갑자기 취직하려고 하니까 사장들이 당장 교육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각 집 가까운데 교육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실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 옛날에는 보면 딱 합격자 발표나고 나면 한 번밖에 안 해요. 제주도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물론 올해는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상관없겠죠. 뭐 제주도 있어도 그냥 그 동국대에 접속해서 교육받아도 됩니다. 자, 3번이 답입니다. 통지해주는 규정 없습니다. 사전교육은 자기가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 알아서 교육을 찾아서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5번. 소속공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5개 교육이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이 중에 처벌하는 거는 박스 오른쪽 왼쪽 맨 밑에 보면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나머지 사전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할 뿐이고 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연수 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14번에 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12페이지 업무 위탁 보상금 행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15번입니다. 업무 위탁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학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X입니다. 시험은 대학에는 위탁이 안 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 가능하죠?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다. 우리 요약지 90페이지에 2번 업무 위탁 나와 있습니다. 업무 위탁. 업무 위탁 동그라미 1번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 가능한데 동그라미 2번 90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죠. 요약지 90페이지 2번 업무 위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잖아요. 예,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를 원래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소가 이천에 있다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하려면 경기도청에 가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천시장한테 재교부 신청해도 돼요. 단 제가 해보니까 경기도에 가면 10,000원, 이천시 하면 20,000원 정도 해요. 시험에 20,000원, 10,000원 안 나옵니다. 즉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요.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도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차비하고 시간, 기회비용이 많이 드니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시험도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잖아요.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금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접수하죠. 작년까지는 10일간 접수했었는데 올해부터 달라진 게 5일간 접수하고요. 10월 달에 결혼이 생긴 만큼 취소한 인원만큼 추가 접수를 이틀간 받습니다. 추가 접수는 결혼이 없으면 취소한 사람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월 9일 날 눈 뜨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니까? 학원에서 대행합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해요? 어쨌든 첫날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원하는 학교 가려면. 자, 그 다음에 5번. 진짜 좋은 학원이네. 다른 학원에서는 그냥 알아서 다 각자 하라고 하던데 이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귀찮아요. 이거 접수에 대행해 주려면 컴퓨터 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거 헤매고
힘들어요. 접수하는 것도 큐넷에 들어가서 오직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죠. 여러분은 좋은 학원 다니는 거에 아무나 접수 대행 안 해줘요. 보통 2,000원 받고 접수 대행해 주더라고요. 28,000원인데 여기도 3만 원 내야 돼요? 몰라요. 얼마 내야 되는지는. 보통 접수 대행료 한 2,000원 정도 받더라고. 28,000원인데 3만 원 받아서 2,000원 대행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5번에 2번입니다. 2번.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고 대학, 전문대학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협회에 위탁할까 봐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협회에서 하면 어렵게 출제한다고 수험생들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협회 회장하고 실무교육하러 가서 밥 먹어보니까 꼭 어렵게 낸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더라고. 협회 회장은 많이 뽑기를 바라고 협회 관계자들은 협회 관계자가 아닌 일반 회원들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겠죠. 회원들은 경쟁자를 뽑는 거잖아요. 회원이 개업공개사잖아요. 협회 회장은 제가 그때 한번 합격자가 몇 명 안 나와가지고 실무교육 하니까 이래가지고 돈 되겠냐, 큰일 났다, 이거 손님 받아야 되는데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교육도 많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협회는 위탁할 수 있는데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5번이네요. 전부 다 해당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은 옛날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도 대여하는 경우 이 세 가지였는데 4개가 추가됐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광시, 공시 4개가 신설됐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암기 프린터 28번에 거기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 세 개를 시공시를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다가 시공시 대가리만 적어놔요. 그럼 뭔지 궁금하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공시를. 암기 프린트 28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라고요.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바로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미험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답 5번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포상금 계산하는 건데요. 이런 거 포상금 계산할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포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리 포상금 받는데 A, B, C, D, E까지 있죠. 자, 기억해 보니까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검사가 공나 기소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공개사법 포상금 비교하는 내드렸습니다. 니은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를 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오지만 공소 회부했다면 무죄도 포상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 포상금 나옵니다.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의리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만 포상금 받고 뒤에 한 사람은 못. 여러 건 쓰면 최초잖아요.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따라서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19번 답은 3번인데요. 암기 프린터 52번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땅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52번에 1번 응시 수수료,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죠. 그 다음에 거기에 8번 암기 프린터 52번 8번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죠. 그래서 19번 문제 니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가 아니라고,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고요. 답 3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지난주에 내드렸습니다. 프린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 프린터 내드렸죠. 2개 돼 있는 거.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 시험에 나올 확률 높아요. 115페이지 20번 문제 작년 8월 21일 날 신설됐고 제가 2020년 개정된 법령도 내드렸죠.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 제가 봐도 이게 정부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투기꾼들이 진짜 많기는 많더라고.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몇천 명씩 몰려다니면서 지금 2천도 아주 지금 또 그 오픈 채팅방에 2천이 아주 좋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 2천은 올라갈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뭐 이런 거 부발역 뭐 이런 지하철역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유망하니까 찍어 돌리러 가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쑥대밭을 그 메뚜기 떼라고 하더라고. 메뚜기 떼가 완전히 한번 그냥 전부 싹 매물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사버린다고 모조리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1억 5천만 비싸게 내놔버려요. 그 교육공개사는 어차피 중개하면 중개보수 받으니까 뭐 그래 1억 비싸게 내놓으면 싫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래만 시키면 되니까. 교육공개사 입장은 자꾸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상가도 교육공개사는 속에 있으면 그 상가가 망해야 자꾸 교육공개사는 돈 벌잖아. 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넣어주고 그래야 인테리어 업체도 또 새로 뜯어내고 새로 고치면 돈 벌고 경제는 이게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지금 투기꾼들 역량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이 지금 돈이 많이 남아 돌다 보니까 금리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 올라가면 한 번은 풍선은 폭발을 터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팽창하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껴요.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미친 듯이 막 영끌 매수했다가 저도 20년 전에 망했어요. 부동산 하면서 투자만 안 하면 망하진 않아요. 밥은 먹고 산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액은 올리고 한 500만 원씩은 순이익은 한 500씩은 벌 수 있다고. 1,000만 원 매출 올리면 반은 써야 되죠. 그럼 한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그냥 투자 안 하고 중개만 하면. 근데 그 500만 원 벌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옆에 사람 뭐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하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 유혹을 잘 견뎌야 돼요.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험에 이걸 바꾼다면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은 등록관청은 이런 식으로 하면 X죠.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 신고센터를 어디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요?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에 할 수 있죠. 근데 내일 모의고사에 이게 한국감정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X 하지 말라고요. 그 오타니까 그냥 오라 하고 오.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감정원이나 같은 기관이잖아요. 지금 바뀌었죠. 바뀌기는. 문제가 잘못된 게 2개 있다고 내일 시험 보는 것 중에. 그 다음에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외에는 종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조치 및 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4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15일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왜 15일 아닙니까?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0일이 40번에 10일이 12번에 있죠.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 밑줄 쳐놓으시라고요. 밑줄 쳐놨잖아. 신고센터 등록관청 10일 이내에 신고센터 처리 결과 통보라고 밑줄 쳐놨죠. 중요하다는 이야기 밑줄 친 거는 최근에 작년 8월 21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모의고사를 사실 풀어봤는데 뭔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이거 관련된 문제 내일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나와 있겠죠.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물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13번에 있네요. 40번에 1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장 제출,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잘 모르면.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16페이지 지도감독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